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과 박수홍입니다. 맨 마지막이라서 이제 다행히 오늘 종을 안 쳐서 나가지 않으셔서 다행인데 맨 마지막이라서 정말 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목을 온오프 믹스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까지 내 수업을 어떤 분절해서 생각하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코로나에서 이제 더 이상 전환됐다고 느끼지 않고 아직도 저는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실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 수업의 형태는 이렇게 갔습니다. 아이패드로 녹화도 해봤고요. 교실에서 사진, 얼굴이 들어가기도 해봤습니다. 아까 정다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얼굴이 나오고 몸이 움직이면 어쨌든 시야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사실 제일 좋긴 했습니다. 보기에. 그리고 줌으로 이게 실시간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한 번이긴 하지만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아시겠지만 특수하게도 전학년을 똑같이 한 교실로 취급했기 때문에 250명 정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발생부터 온라인 계약, 격주 등교, 전면 등교 이 네 가지 상황이 일단 제게 볼 때는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발생한 시점에서는 저는 당장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떠올렸죠.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플랫폼을 정하거나 수업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가 협의가 안 됐다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각자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만한 게 부족해서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선생님 도움을 얻어가지고 연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때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그나마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계약할 때 이미 한번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인사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제일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더 힘들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뼈를 갈아 넣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가정도 있고 집에서 정말 쉬고 싶고 주말에는 수업 준비 안 하고 쉬고 싶거든요. 그럼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방식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장 선생님 인사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실시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드는 에너지가 엄청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SNS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됐던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강의를 제작할 것인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적어도 공동영상은 20분을 넘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는 격주 등교를 했을 때는 좀 마음이 편했죠. 왜냐하면 1, 2학년 수업을 다 들어가는데 한 주 한 주 건너 쉬어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격주를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묻지 않아서 대답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면 등교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수업을 들어가면서 또 다른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이때 격주 때 하던 그런 에너지에 비해서 지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적은 거죠. 정다운 선생님처럼 학술지 3개 만들면 3개면 격주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실 틈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틈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면 등교했다고 해서 이 지금의 분위기와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왜? 아이들은 거리를 일단 띄워줘야 되고 자기들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 대용으로 앉아 있을 것이고 학생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는 별로 없다. 학생은 사실 혼자 고립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의 말고 어떻게 피드백을 얻어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팅은 이거죠. 마스크를 하고 있고 거리를 띄워져 있다. 이 세팅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 고민은 이 세팅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게다가 제가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마스크를 쓰고 풀로 수업하는 건 힘들다. 예전에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 적게 할까?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 였어요. 하지만 사실상 학생 간의 소통에서는 실패했다. 하지만 학생 간의 소통은 수업 시간에도 사실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죠. 근데 장점은 따로 앉으니까 떠드는 건 적더라고요.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살려야 되죠. 어떤 장점이냐? 학생이 저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이 줄어들겠죠. 강의도 활동도 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강의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학습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혼자 앉아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강의를 줄이면 그 시간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되겠죠. 그때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개별 학습이라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자, 느리기인데 어떻게 느리느냐?
그때 생각한 것이 이제 학교가 왜 그런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여러 가지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모두들 학교에 보내야 된다,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 어떤 글에서 어떤 감명을 받았냐면 학교가 학생에게 지식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보살핌의 공간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애초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안부 묻고 이런 얘기를 사실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잘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요. 근데 그걸 늘 극복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때 강의를 줄이게 되면서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학교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는 더하기만 하면 되죠. 지식을 주고 밥을 주고 공부할 공간을 주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더하고 빼고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더한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제공하는 겁니다. 공부할 거 주고 수업 자료 주고 선생님이 조언을 주고 뭐 밥도 주고 맞죠? 뭐 벌도 주고 하여튼 주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뭐냐? 빼는 교육입니다. 뺀다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에 집중이 안 됐다 할 때 다들 방해를 받았죠. 태만, 게임, 카톡,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리. 이 시끄러운 소리는 꼭 시끄러운 소리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늦게 일어난다든지 엄마가 아침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한다든지 동생 때문에 시끄럽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해가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는 학교에서 이 태만을 벗어날 수 있고 휴대폰을 내놓고 나니까 이걸 덜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이걸 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오면 이걸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모여서 듣는다면 저는 괜찮겠다. 온라인 강의를 학교에 틀어준다는 것도 나쁜 개념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강의를 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두 명이 강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은 강의를 하고 한 명은 학생을 도와주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 장벽이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얼굴을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비공개 영상이 되어 있네요. 일단 제가 학생들과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제가 수업하는 순서를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올해 제 어떤 미션 같은 건데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사연을 우리나라 말로 글로 쓰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 편씩.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뭐 해주고 지금 반응이 안 좋은 반은 하나는 그만뒀습니다. 그 반은 아예 안 들어주는 걸로 하고 개인별 학습지를 당연히 준비를 합니다. 개인별 학습지는 혼자 하는 시간이에요. 영상 강의는 10분 정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과 조력한단 말은 영상 강의를 틀어주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개별적으로 봐줍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봐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안 하고 있으면 너 왜 안 하느냐? 그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때 강의를 할 때 물어보면 너 왜 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나가 있어, 일어서. 물론 이 수업 방해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때는 뭐가 있냐면 그냥 시간 내서 물어볼 수 있대요. 왜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박승훈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한테 가서 왜 많이 잠이 오냐? 라고 물어요. 물론 마음에 그런 소리 없습니다. 마음은 왜 자? 이렇게 잠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죠. 왜 많이 잠이 오느냐? 잠깐 많이 잠을 한 3번 정도 깨우는 아니라면 밖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왜 잠을 자는지 궁금하다. 이유를 말해봐라. 선생님 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선생님도 기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조력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말해준 지시사항을 모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강의할 땐 전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재작년까지도. 근데 시켜놓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를 다시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조력을 함으로써 학생과의 대화가 장애 늘어갈 수밖에요. 이 농담 따윈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어때? 너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못하는 걸 도와줄 나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데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뭐 날씨가 어떻고 너는 누구 연예인 좋아하고 이런 얘기 말고 그런 개인사 말고 그냥 진짜 네가 필요한 걸 내가 도와준다. 그런 점에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상 강의 사실 틀어주기 전에는 아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상 강의 틀어준다. 1학년 같은 경우에 4, 5, 6반 수업을 안 들어가고 제가 전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을 틀어주고 개별 학습을 하고 있어요. 4, 5, 6반은. 근데 2학년도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장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해 요소가 없죠. 학교에서 영상 들을 때는. 게다가 선생님이 지키고 돌아다닙니다. 박수훈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박수맨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걸 물어보고 왜 안 하고 있냐 물어보고 잘 안 보이는 필기는 적어주고 애들이 다 궁금해하면 다시 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두 명이 한꺼번에 팀 티칭을 할 수 있다.
영상의 길이는 10분 내외로 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이 개별 학습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강의를 줄 때 정말 내가 강의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어 같으면 사실 해석과 문법이거든요. 그럼 해석은 그냥 주자. 그냥 다 번역을 제가 밑에 해줍니다. 제가 해서. 그럼 문법 요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해석을 듣고 싶어하고 문법을 듣고 싶어하니까 그걸 영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싹 빼고. 왜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 기분 따라서 이제 뭐 재미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각 반마다 다르고 저는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뭐 잘하는 반에는 왠지 더 알려주는데 애들은 사실 학습 부담이 늘어난 거죠. 박수 선생님이 기분 좋아서 더 많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별 학습지 만들어서 돌리면서 학습지에다가 강의에 필요하지 않은, 강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애들이 안 보면 어쩌나 고민이잖아요, 학습지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왜 이걸 안 하고 있느냐? 왜 이건 어려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도와주셔서 사실 너무 좋았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짧아진 강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수업 들을 때 예전에는 50분 내내 떠드는 거죠. 10분 앞에는 얘기하고 좌지 말아야지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강의하는 시간은 영상으로 통해서 10분 정도, 그다음에 개별 학생들 질문하면 또 하는 거 10분 정도니까 20분에서 30분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은 학생들과 얘기를 해요. 물론 사회적 거리가 잘 안 지켜지죠. 마스크를 꼭 끼고 조용히 말합니다. 말하는 양이 줄진 않아요. 개별적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숨도 가쁘지 않습니다. 늘어난 대화, 학생과 대화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개별 학업 성취된 이해가 조력됩니다. 예, 중간을 보고 수업한다고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짧은 경력이지만 그동안 중간을 내가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른다. 고개를 끄덕이는 애도 다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한테 질문하니까. 한 명한테, 걔가 답을 안 하면 또 물어보고, 걔가 뭐 째려보고 이러면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든지 선생님 이런 도움도 줄 수 있냐고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제가 만든 제목이라는 건 온오프 믹스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를 섞어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힌트를 드리자면 강의를 하나 찍어서 9반 했으니까 더 편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들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강의를 골라냈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 강의 형식은 사실 이은희 쌤이나 정다운 쌤이 말한 그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